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 신용보증 재단,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 기금, 다양한 공공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책위원들이 찾아가서 컨설팅 해드립니다. 역시 이 부분도 사실 중소상공인들께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 업무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병원 원장님인데 학회에서 포럼에서 이제 의사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보통 간호사들 2년 계약직으로 많이 일하거든요. 서로 뭐 카드 돌려받기 하듯이 사람도 막 돌려요. 그래서 2년 끝나면 어떻게 우리 간호사 한 2년 다 끝나갑니다. 형님 쓰시겠습니까? 그래? 야 우리도 2년 다 끝나가는 지금 받을래? 수학평을 합니다. 수학평을. 정기적으로 쓰게 되면 병원 망할 때까지, 병원을 그만할 때까지 그 간호사가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계속 써야 돼요. 정년 퇴임할 때까지 보장해야 됩니다. 정규직은. 그래 이제 보통 병원에 가시면 젊은 사람들 있죠. 나이 한 50 넘으신 분 이렇게 있으실 때는 한의원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세히 보시면 젊은 사람들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HR 휴먼 리소스 컨설팅도 저희가 해드리고 인사 업무에 대한 어떤 관리 자문도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나 이렇게 협회 또 이런 회원사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인사 업무 관리 자문을 무료로 해드리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노무법인이 있어요. 조인스라고 있고요. 저희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한도총, 인도총 뭐 이런 쪽에도 자문을 하고 있고 협회 단체 쪽에도 자문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줍니다. 자문을. 우리가 보통 법원에 보시면 일반 민간 변호사도 있고 국선 변호사 있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률 구조 부담도 있으시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률 구조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시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진행해 줍니다. 두루두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저 인사노무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다 해드리는 거고 정책자금도 무료로 다 해드리는 거고 이거 저희가 돈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두루두리 사회보험료는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이제 공공 서비스죠. 그래서 260만 원 이하를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6개월 이상 구직하다가 취업한 자, 다 근로자죠, 그렇죠? 네, 사회초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그래서 1인부터 9인까지 260만 원 이하이시고 그리고 6개월 정도 구직 활동하다가 입사했다면 9명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 혜택이 뭐냐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 이 4대 사회보험이 있죠. 이 4대 사회보험은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월 납부하게 되면 전달 납부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통해서 무려 80%를 3년간 지원해 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금액은 한 230만 원 정도 계산이 됐는데 25만 원 정도 내던 금액이 80%를 할인받으니까 5만 원만 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도 할인받고 사업장도 할인받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월급을 갖고 있는 홍길동 월급 급여에서 나올 때 20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9% 18만 원인데요. 개인은 18만 원 내겠지만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50%, 개인이 50%. 18만 원 중에 9만 원은 사업장, 개인은 또 9만 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9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 두루누리가 적용이 되면은 개인은 80% 할인이니까 9870, 7만 2천 원 할인. 사업장도 50% 보태서 내야 되는데 7만 2천 할인. 양쪽을 다 해주는 거죠. 두 개 합치면 이제 18,000원, 18,000원에서 3만 6천 원 되시는데 근로자 월급 받을 때 18,000원만 사업장이 공제하고 자기가 18,000원을 사업장에서 보태서 3만 6천 원만 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80%가 지원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 중에
전년도보다 우리가 고용이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도에 직원이 한 명이었어요. 19년도에 또 한 명 늘고 20년도에 또 한 명 늘고 이렇게 매년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인원이 있죠. 최초에 우리가 기준점이 5년 전에 한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5년 지나고 난 뒤는 현재 10명이다. 그러면 5년 전에는 한 명이었고 지금 10명이면 9명이 늘었죠. 네, 9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해주는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29세 이상이면 700만 원, 29세 이하면 1,1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한 명이었었는데 2018년도에 2명이 됐어요. 한 명이 증가했죠. 그 증가된 한 명에 대해서는 그 한 명이 29세 이하면은 1,100만 원, 1년을 근무했다. 3년 근무하면 3,300이죠. 3,300 정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우리가 보통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시는데 납부하셨던 사업소득세는 싹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증가된 인원에 그 고용지원금 외에도 그 사대보험 납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사대보험 납부하신 사업장에서 납부하신 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 사대보험 1월부터 12월 3년간 내신 거를 싹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가된 인원이 또 사실 3년을 근무 안 하시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1년을 근무하면 우리가 1로 따집니다. 1. 그래서 1이라는 것은 기존에 전년도에 한 명이었었는데 올해 한 명이 늘었어요. 혹은 2명이 늘었어요. 3명이 늘었어요. 늘어난 그 기간이 언제 입사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입사 시점부터 다시 3년. 또 한 명 증가했으면 입사 시점부터 3년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증가된 인원이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죠? 6개월 했으니까 0.5죠. 1년 근무에 1이니까. 1이 됐을 때 이제 1,100만 원. 또 그 다음에 연도도 또 이제 1년 더 다니면 이제 또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1에서 3번, 3년을 근무하면 3,3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세 3,300을 냈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려면 복잡하겠죠, 그죠? 아니 뭐 1명, 2명, 뭐 5명 이렇게 근무하는 사업장이 경우인데 뭐 187명 뭐 이래 버리면 사실 몇십 명이 증가했다가 몇 개월 근무하고 개개인별로 몇 개월씩 근무하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기준이죠. 그래서 4대보험 낸 것도 돌려받고 그 증가된 인원이 1,000명이면 1,100만 원, 1,000명이 아니면 뭐 700만 원 이렇게 12개월로 나눠서 근무한 기간까지 다 뽑아가지고 싹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특례 진단 해드리는데 쉽게 좀 그 비교표를 좀 만들어놨는데 근로자들은 사실 1년 동안 매월 월급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납부를 하죠. 그리고 1년이 되면은 내가 쓴 비용들 중에 뭐 카드값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또 기부금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기부금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하면 여기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죠.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13개월째 월급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연말정산제도인데 사업자도 연말정산이 있는 거죠. 직원들 급여 준 거, 또 사업장에서 뭐 병원 원장님께서 MRI 장비를 샀다거나 안과에서 뭐 치과에서 보철기구를 샀다거나 이렇게 사업장에서 투자하는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자산 중에 우리가 중고 자산이나 뭐 건물, 토지, 투기성 이거 빼놓고는 전부 다 인정해 주죠. 그런 것들도 돌려받고 한 10% 정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출한 내역들 중에 인건비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사회보험이라든지 또 청년이면 청년 고용지원, 또 청년 외 고용지원 이런 부분들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자별 원천인수를 보면 이 친구는 2018년도에 뭐 2월 달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한 1년 6개월 근무했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 이 고용 현황을 봤더니 인원이 2명이었어요. 근데 이 1년 6개월 근무했던 친구는 고용이 증가가 돼서 증가된 인원에 속한 분이에요. 네.
1년 6개월 계산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똑같습니다. 근로자들도 내가 쓴 비용들, 뭐 카드값, 학원비 낸 거 쓴 거 다시 준비해서 돌려받고, 사업자도 내가 쓴 비용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이제 AI로 분석해서 찾아주는 거죠. 도시명 소모센터는 이제 소상공인분들께서 만든 물류센터인데요.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새벽에 경매 시장 나가고 또 물건 또 사와서 또 그 소분도 하셔서 또 랩으로 또 씌워서 또 올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는 다 비용으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소상공인분들께서 좀 타파하고자 협동조합도 만들고 연합도 구성해서 물류센터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센터는 이제 김포에 물류센터 있고 지방에는 이제 미스터아빠 이런 또 물류센터도 있고 또 순창, 고추장 그쪽에 협동조합이 있으시고 수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농협동조합, 단위조합, 또 그 육류 쪽의 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서울, 경기, 그다음에 경인 쪽에 진행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방에서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브랜딩은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가 시장을 딱 치시면 영등포 시장, 뭐 어디 시장 치시면 시장의 위치만 나오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교양을 개선한 금천구 시흥사거리에 있는 대명 유럽시장도요. 조회해보면 시장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점포들이 사실 좀 특화되어 있고 차별화되어 있고 좀 우리가 가볼 만한 그런 시장 안에 명물들은 뭐가 있나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영등포 시장 치면 영등포 시장 안에서 관광 수요 중심의 볼거리, 먹을거리 잘하는 광장시장이라고 얘기되고 광장시장은 사실 좀 종로에 있지 않습니까? 광장시장은 부침개로 또 유명하잖아요. 파전, 부침개, 전 사람들 소문났잖아요. 근데 막상 광장시장 가면은 어디 전집인지 모르죠. 다 전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데들이 100년 전통의 백년가게라든지 이런 데들을 끄집어 올려서 좀 브랜딩화 해드리는 작업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또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 창출, 또 세수 확보, 또 이렇게 국가 이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치중되어 있고요. 현재 의왕시에 지정받아서 저희가 청계말벌숲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현재 관악중부시장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블로셔가 나와 있고요. 중소상공인의 경영 진단 컨설팅은 이렇게 우리가 문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이나 걱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건강 검사할 때 어디에 이렇게 아프십니까? 뭐 허리가 아파요? 아니면 관절이 안 좋아요? 뭐 어디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저희가 여쭤보는 거고 지금 저는 잘 고용 쪽에 좀 인사 노동에 좀 그리고 우리는 세금은 무지하게 내는데 도대체 이게 적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경영 컨설팅하면서 진단을 하고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처방전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세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노란우선 혹은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신청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네, 저희는 잘 받고 있어요. 그러면 패스하면 되는 거고요. 대표님께서 납부하신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정산 받아보셨습니까? 이 얘기인데요. 아까 여기 나와 있으신 이 연말정산 안 해봤죠? 그렇죠? 매년 하는 겁니다. 브랜딩이나 콘텐츠 홍보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겪고 계시면 뭐가 잘 안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작성. 보급력 부족받거나 업무정책자금 지원 신청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저희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부총장 또 구의회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또 저희가 선포식도 한번 했습니다. 금천구청 시기층에서 선포식 했거든요. 잠깐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just raining out, but it's not coming down too hard, so I think I can go for a walk a little bit. 근데 내가 아무 전임 차경순 이사장님께서 개선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정구 소회장에서 대리 소개해드리라 의장님께서 제기상 감사합니다. 2005년입니다. 수연원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단법인 금천구 소격 소상공인의 2023년 박종명 반갑습니다. 부천대 유소원들이 한자에 모이시죠.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2년 제2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해서 노력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역사에 저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역주에 첫 발을 내렸습니다. 그 다짐과 약속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소상공인에서 저희가 속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또 회원이 휴먼 세금을 할인된 혜택을 또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영외로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영환경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경영외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금천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리 대표님께서 5년간 납부하신 법인세 종합소득세였습니다. 자전세법 개정으로 우리가 납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소득공제세, 공제 세액 반영이 안 돼서 가운데된 부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금천구 소기업 소상공인에서는 복세지단을 발족하여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금천구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억울할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 복세지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임료 수임료 없이 저희가 환급 소속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 일부 쪽발집에서도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환급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국세청에서 내가 낸 세금들을 징수하시겠지만 경제 주시의 우리 사업자분들께서는 내가 스스로 정리해서 입증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 소기업 소상공인의 국세지단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 잠시 시청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천구청에서 1월 달에 한 이 경영 개선을 이 금천구의 5만 명의 사업자에 우리가 다 진단을 하겠다. 이제 이 내용은요. 사실 전국에 있는 그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분포도를 보면 사실 자영업자 사업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늘어난 자영업자가 180만 얼마 전에 어제 YTN 뉴스에 나왔습니다. 18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한 520만에서 530만 이상 되시는데 그중에 이제 매장 쪽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단위가세 또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설치기사도 또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일 수도 있죠. 보험셀러도 자영업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한 300만 정도가 이제 전국에 사업자로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은 사실은 그 인사 노무팀에 노무사도 있고 회계팀 있고 세무사 있고 법무팀 변호사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지원해준 혜택들이 사실 정보력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기업에 있어야
사실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지원금도 올해 서울시에 있는 사업장 중에 올 초에 입사한 직원이 있으면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은 존재하지만 기업이 좀 우리 자영업자, 또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과 또 아파트 상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그죠? 네,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께서 사업하기도 바쁜데 음식하기도 바쁘신데 무슨 정보가 어디 있어서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좀 필요한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한데 사실 소상공인 연합회나 정부 소상공인 진흥공단 뭐 다 있지만 사실 자기들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지 찾아가서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사실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태동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각자 도생이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 제도라든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사회안전망 누라우상 공증 또 여러가지 브랜딩 또 물류센터 지원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방금 여기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소상공인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경영애로 진단과 경영학력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 없도록 좀 지원하겠다. 중소기업 중앙회 금정부 소기업 소상공인에 제가 이제 경영학력 개선 국장을 맡은 이유도 사실 저는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상임이사로 있지만 저한테 네가 경영학력 개선 좀 해봐. 그래서 좀 해달라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금천구청에 구청장 또 구의회 의장 또 국회의원 최기상 뭐 여러 금천구에는 이제 그 골목형 상점과 상인회 회장님들 지역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한 200여 분 모시고 그날 발표를 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선포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협동조합연합회 저희가 연구소로 있지만 여기에 이제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또 직능경제인협회 또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쪽과 저희가 협의도 하고 있고 사실 각 지역 구청하고도 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현재 금천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에서 국가가 지원해준 혜택을 찾아드리고 사업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학력 개선을 돕겠다. 아래 일정에 저희가 진행하겠다. 380개 정도를 저희가 싹 다 경영 진단했습니다. 동작구도 했죠.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320개 사업장, 또 직능경제협회 사업장, 대한치과협회, 피부관리협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지 컨설팅 갈 사람이 없지 협회 단체 쪽은 이제 다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천구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력 개선팀을 저희가 명함을 넣어서 제가 이제 경영력 개선 국장이니까 경영력 개선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스텝 요원들까지 넣어서 명찰을 넣어서 현수막 걸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 대명 여울빛 거리를 아예 통으로 다 막아놓고 전체를 다 진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도 좀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일단 저희가 다 배포를 해드렸고요. 에필로그 좀 한번 보고 가실까요? 경영 컨설팅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컨설팅 하면서 이제 이 자료가 통계 자료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현재 금천구청에 지역경제과에 제출이 됐고 구청장님까지 올라가 있고 이제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과 이쪽에서 상당히 분석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료를 좀 이제 보여드리면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제 경영외로 실제 조사에 이제 성별, 여성 남성 성별 비율이 있고 업종,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 고용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까에 59.6%가 어려움이 있다. 6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납부하신 사업 소스에 대해서 사업자 연말정산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AI로 진단해드리고 체크해드리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게 있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하는데 사업자 연말정산은 처음 들어봤다. 돌려받는 게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얘기를 해주냐? 아무도 얘기 안 해준다. 무려 85.3%가 브랜딩 혹은 콘텐츠 홍보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역시 59.6% 나와 있고요. 보급률을 보통받거나 정보정책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66.1%. 새벽 경매시장 상품 소금 문제, 여기 또 음식점이 많았거든요. 이 골목형 상점가가 많아서 인건비 증가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역시 33% 정도. 기타 아니오가 45.9%, 기타 20.2%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시장 상품 소금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사회 문제가 좀 해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명 예원빛거리 시장 경영 실제조사에 개인 사업자가 100%였었고요. 5년간 사업장의 고용 현황을 보면 고용 현황이 단기 근로자가 30.1%, 상시 근로자가 20.7%, 고용 증가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서 고용 증가, 일자리 창출 이 얘기하지만 실제 거리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아르바이트가 44.1%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고용지원금이 있었다고 하면, 고용지원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복지가 개선이 되고 사업자들도 혜택받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명의 올림픽거리 시장의 애로사항이 사실 국가 특례지원금 환급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환급 항목도 있고 투자증대, 고용증대, 사대보험 이렇게 환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 실태 조사했을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알려드렸고 필요로 하는 경영 개선 항목들이 있죠. 인사노무, 노란호상 공제, 정책자금, 특례 진단, 홍보 브랜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장 이 중소상공인분들께서 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걸 좀 돌려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알게 되시면서 상당히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좀 이 안에 특화거리를 좀 조성해서 좀 삼겹살 거리든 고기 거리 등 명칭을 좀 활용해서 특화거리를 좀 만들어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되니 좀 지원해달라.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여러 기관에서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금천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되면 일자리 창출 좀 되겠구나. 현재 고용이 1.5% 정도 되는데 한 10%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금천구청에서 지원을 좀 하겠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거리시장의 내부의 화장실 부분이 상당히 좀 더럽죠. 이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안 가는 겁니다. 거리시장 안 가는 겁니다. 마트나 이런 데도 잘 돼 있었죠. 그죠? 이마트, 홈플러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전달했습니다. 금천구청의 지역경제에 전달했고요. 이렇게 교양의 개선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YMCA에서 이제 저희 업무 제의가 들어와서 YMCA가 이제 여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청년 사회공헌하는 어떤 협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청년 크리스찬 협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YMCA를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안양상공회의소, 그다음 안양시청, 각각의 공공기관, 협력기관들이 사실은 YMCA 많이 후원도 하고 있고, 그 어린이 축구단, 많은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MCA에 있는 이제 이 상근하고 계시는 이제 디렉터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사장님이나 또 여기 사무총장이나 또 기타 이쪽에 디렉터분들 중에는 상인회 회장님도 있으시고 지역 유지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들도 여기 YMCA 임원으로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하고 제휴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뭔가 사회 공헌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계도해서 많이 확대를 할 테니 우리 YMCA 발전기금도 좀 마련하자. 소상공인 발전위원회에 좀 홍보도 하고 각각의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알려서 다 진단도, 경영 진단도 좀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YMCA에서 요청 들어오면 가야 될 사람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 주회장님 여러분이 또 같이 힘쓰셔서 요청이 있으면 또 갈 수 있게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 될 때가 많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발전 세미나도 좀 진행하자. 그래서 YMCA에서 사람들 좀 안양상공회의소나 안양시청 통해서 기업들 좀 이렇게 모집을 하겠다. 와서 브리핑도 좀 해달라, 강의 좀 해달라. 예, 갔습니다. 네, 가서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 중간중간에 좀 스킵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희 발전위원회에서는 영향력이 개선이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을 현장에 주시고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로셔를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 영상 설명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혜택이 없고요. 플레이 지원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 내가 111개 있죠. 근본이에요. 그러면은 1800 세공제 지원 내용 8명이나 2019년도에 상업했어요. 이 부분은 만 22세 저의 점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세무제 키웠는데 인건비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플레이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업 업무를 위해 은 실무자 은 국세 환급 발전은 협력에 대하고 단독식 보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프랑스의 좋은 성명 하시겠습니다. 여자분 누구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일단 안양 YMCA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여기서 스타트하고 지금 현재 뭐 전에도 광주 또 강원도인가요? 강원도 본원에는 이제 마포에 종로인가요? 마포에 있는데 전국 확산은 조금 저희가 아직 좀 인원이 부족해서 아직 저희가 현재는 조금 홀딩되어 있고 일단 안양으로 좀 가까우시니까 우리 좀 집중해서 해드리고 전라도 광주는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하면 이걸 누가 해야 되잖아요. 예. 저를 뭐 찢어가지고 갈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는 일이 제가 고용노동부의 이제 평생교육원 이쪽에 그 강사로 등록돼 있어서 예전에 이렇게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을 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 쭉 해왔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골목 상권에서 살아남는 방법들, 단골을 만드는 기분 좋은 변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사업하시면서 꼭 지니셔야 될 고객 가치에 대한 소통, 또 고객들이 싫어하는 거, 바라는 거, 불편해하는 거, 뭘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통해서 바로바로 비즈니스에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들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6월 13일 날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이번에는 금천구청이나 혹은 이제 대면 여울빛 쪽 그 강의실에서 좀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잘 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체 전국에 있는 그 몇몇 좀 관심이 있어하는 그 고용노동부 산하 평생교육원 직업훈련 학교죠. 그래서 좀 특화해서 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쪽에서 소상공인들이 좀 교육이 되시면
이쪽에서 또 진단도 하시고 이렇게 경영 진단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 특례 지원 혜택들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사나 평생교육원에서 정기적으로 좀 교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또 강사들을 좀 교육을 해서 자 구리 남양주 평생교육원은 좀 강의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들이나 강사님들 좀 교육을 해드렸고 오늘 전파해서 전국적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한 23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국토교통부 여러 행정기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소상공인들 불러서 또 이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뭐 브랜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신장을 위한 브랜딩 이런 부분들도 좀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좀 성장하실 수 있게끔 이 역할이 사실은 국가의 어떤 이 사업자의 펀더멘탈 전체적인 어떤 생산 활동이 좀 촉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전에 그 21년도에 했었던 거고요. 21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 남양주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하고 끝났고 22년도 건너뛰고 이제 올해 23년인데 제가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공 세미나 브랜딩 특별 지원안입니다. 내 매장이 잘 디지털 세상에 나타나 있지 않고 좀 홍보가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은 초대를 해서 장사를 골목 상권에서 좀 단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노하우나 또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좀 해드리고 세미나 해드리고 또 이런 분들께서 사업 실패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 또 성공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참여 혜택은 무료입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 사업장은 대표님들이 오시면 네이버 플레이스 고도화 최적화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간단한 사업 소개 업데이트 해드리고 사업장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상품 메뉴 이것도 디지털화해서 메뉴판들이 있으시면 이제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3가지 정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돈 버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내 매장도 오프라인 매장도 온라인으로 좀 최적화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저희가 뿌려야 됩니다. 사업장에 좀 뿌리고 이분들 초대도 해드리고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회장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전략사업본부 또 운영본부 대외협력본부 이렇게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또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13일이면은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2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 마지막인데 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 관내 중소상공인 사업장 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저희가 이제 개선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신규 매장을 오픈하시고 매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홍보를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영상 리뷰, 예약자 리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내 매장의 사업에 대한 어떤 사진 관리나 또 우리 매장은 어떤 매장이에요 이렇게 사장님의 철학적 토대 이런 것들이 좀 딱 빠져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지역별 사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발전을 위한 그런 이제 개선 사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5년 동안에 사업자분들을 좀 저희가 특례 지원 혜택이라든지 숨어있는 특례 지원금들이죠. 일단 국가가 지원해주는 혜택들, 뭐 고용 지원이라든지 투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단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단표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일은 세부 노무 회계 법무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법무법인 쪽 일이 좀 많죠.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김회장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평도 하고 있고 다 많이 하고 있죠. 세무 절세에 대한 성공 보수 계약서. 저희는 특이하게 여기 선임 수수료가 없죠. 그리고 용역비도 없습니다. 환급 승소 패소하면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들어가고 또 기존에 뭐 세무조사 온다. 또 뭐 이거 하면은 뭐 예전에 제가 뭐
고용을 잘못 신고하고 있고 저기 회계 신고하면서 뭐 좀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다 저희가 책임집니다. 이 특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환급받는 금액 국세청에서 뭐 내가 세액공제 받은 거 돌려받는다고 해서 이거 무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2,800만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세환급 부분이 이렇게 특례 지원 혜택들을 저희가 반영했더니 기존에 5년 동안 납부했었던 사업소득이 있죠.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납부한 것 중에 혜택을 못 받았네요. 그래서 직접 5년 동안을 저희가 분석해서 대략적으로 예상 환급 금액을 진단을 해봤더니 엑셀에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으로 치면은 MRI 장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사업장이 일단 저희가 진단을 해봤더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진단한 거죠. 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됐어요. 실제 이건 이제 환급 금액이고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연도별로 어떻게 이 환급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존의 요 영역은 기존의 기장 회계사가 했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분이 다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요 영역이 이제 저희가 새롭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도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기존의 회계사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왔죠. 연도별로 보시면 더 많이 나왔습니다. 3억 3,300이 나왔고요. 4대 보험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려받은 거, 직전 돌려받은 게 4,700입니다.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대략 한 3억 7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농어촌 특별세, 연도별로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최종 감면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환급 금액은 1억 2,100만 원, 2월 세액은 2억 1,100 정도 됩니다. 이 2월 세액은 그냥 우리가 네이버 포인트 돈이죠, 그죠? 네이버에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이거는 국제성 포인트다 보시면 됩니다. 2월 세액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는 혜택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낸 어떤 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내가 행정 지원받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특례 혜택이 더 많다. 그래서 사실은 돌려받는 환급 금액보다 더 오버랩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향후 10년 동안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낼 세금에서 차감하세요, 마일리지로 차감하세요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2월 세액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매출액이 많다고 해서 그 환급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매출액이 21년도 30억, 그리고 22년도 16억입니다. 절반 정도 되죠. 자, 근데 16억밖에 안 되는 데가 합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1억 1,000만 원 정도 환급금이 나왔고, 그 매출액이 무려 30억인데 1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특례 지원 혜택.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증대된 고용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29세 이하면 1,100만 원, 또 29세가 아닌 경우에 700만 원이지만 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10명이었었는데 2017년도에 9건, 6건, 7건. 그래서 최초에 직전 5년 동안에 5년 전에 몇 명이었냐? 5년 전에 1명이었었는데 지금 10명이다. 이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5년 전에 10명인데 지금도 10명이다. 고용 증대가 아니라 고용 유지죠. 심지어는 5년 전에 10명인데 지금은 5명이다. 고용 감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 이 밑에 거는 이제 매출은 이 회사보다는 절반밖에 안 되지만 창업이 2018년도 8월에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얼마 안 되죠. 5년치가 아니고 3년치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2018년도에 창업했는데 2017년도에는 0건이었었어요. 6건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13건, 9건, 17건 되겠습니다. 이게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전부 다 세액공제 받아서 납부했었던 여러 가지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다 돌려받으신 거죠. 1차적으로 근로자들이 돌려받는 연말정산도 역시 소득세를 돌려받는 겁니다. 3.3 프로그램이 역시 소득세 돌려받는 거거든요.
3.3은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뭐 대리운전 기사들 다 3.3% 띄고 갔는데 이분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주소에 있는 관할세무서 가가지고 나 여기 병원비 낸 거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얼마 있어요. 이렇게 주고 환급 받는 건데 이걸 못하니까 3.3이 다 해주는 겁니다. 개인 소득세 환급해 주는 게 3.3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수입이 있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장도 역시 증간의 인원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은 역시 내가 쓴 비용에서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세에서 다 돌려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발전위원회가 하는 일, 그리고 소상공인발전위원회가 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저희가 쭉 진행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GA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제 시장 구청장, 군수, 전직 구청장, 전직 시장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한번 좀 일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직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금 또 움직이고 계시고, MOU는 저희가 엊그저께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이제 경정법인들도 있으신데, 법무법인 또 세무법인 정평에서도 소상공인 발전에 같이 사회보건에 동참하시겠다라고 해서 이제 후원 기금을 또 1,000만 원 정도 기탁하셔서 지금 그쪽에서도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신 상태고요. 이런 이 분들이 요청하시는 거는 사실 우리 주회장님들은 사실 스타트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면 저희가 구축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데들 이제 좀 큰 기업들 이런 데들은 이런 거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인사말도 세팅해드리고, 소상공인 발전위원회는 병역의 개선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일을 하고 싶다 이거죠. 특히 정치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 이제 번호도 넣어드리죠. 그리고 각 주의의 영상을 얻으는데, 이렇게 얻으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브로셔도 저희가 세팅해드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문의 들어오시면은 상담도 할 수 있게 신청 문의 페이지도 만들고, 플랫폼도 저희가 세팅해드리고 있어요. 플랫폼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까지 여기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지회가 있으시고, 지회 세팅도 해드리고, 지회 밑에 이제 이렇게 쭉 내려볼까요? 콘서트 분들 명함도 하나 클릭해 보시면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명함, 디지털 명함인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가 송파 지회다 이렇게 아실 수 있고, 이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로 밴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BGS 플랫폼이고요. 이거 이제 특허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전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직접 이분 김봉환님한테 전화를 걸 수 있게끔 전화 들어오시면 모바일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특례 진단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객 감독 인터뷰도 있고 특례 진단이 있습니다. 특례 진단 시행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볼까요? 인터뷰. 들어가 보면 고객 감독 인터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한번 틀어볼까요? 핸드폰에서 다 보실 수 있게끔.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복세 진단 신청을 하고 자, 뒤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특례 진단 시작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들 있죠. 특례지원금을 찾아드린다 이런 영상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법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사업자 건강검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서 개인정보 동의합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선택해서 들어가실 테고요. 사업자 인증하시고, 법인은 공인인증서, 개인은 카카오 인증이나 패스, 네이버 인증 다 됩니다. 단지 국세청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셔야 돼요. 개인은. 자, 첫 번째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5년 동안에 우리가 사업소득세는 얼마 냈는지,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은 종합소득세 많이 내셨는지, 내는지가 중요하죠. 내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근로복지공단 고용단체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5년 동안 취득신고 상실, 고용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2017년도에는 몇 명, 2018년도에 몇 명, 2019년도에 몇 명 이거를 싹 다 프로파일링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이 되면 서버 쪽을 보내서 크롤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잠시 스탑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시 근로자, 단기 근로자 있습니다. 이 근무 유형인데 특관자는 특수관계자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실 친족이나 가족들인 경우에는 고용 증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9세 이상일 때 1,100만 원 이거 안 줍니다. 4대 보험도 안 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 특관자가 반드시 체크가 들어가야 되고요. 인공지능이 똑똑해가지고 다 걸러냅니다. 네. 장애인,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좀 더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100% 다 세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월수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군 복무는 청년이 29세인데 군 복무 2년 했다라고는 만 31세까지 다 청년을 쳐줍니다. 그래서 군 복무 있으면 써주시면 되고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건 패스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수합병, 법인 전환 사실.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홍길동 하다가 법인으로 홍길동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이거는 이제 사업 형태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이게 전환이 된 거지, 사실은 고용이 유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이력, 경영청구 이력, 두루리 지원 받는 거. 두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 건강보험 어디에요? 여기 고용받는 근로복지공단. 예, 근로복지공단. 그쪽에 두루두리 받고 있다. 20년, 21년도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점이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프랜차이즈로 내가 매장을 한 5개 정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 5개 매장 거는 고용정보 한꺼번에 다 끌어들여서 한 번에 저희가 조회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제 각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검토해드리면 검토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거 딱 두 가지 홈택스, 근로복수 딱 두 분 되면 암호화 처리가 돼서 이런 진단하시는 분도 알 수 없고 오롯이 인공지능만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세무조정 계산서 고용 정보 달아서 진단하는 개인은 똑같습니다. 단지 쭉 스킵해볼까요? 인증이 이제 카카오, 헬스 이렇게 이제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은 이제 이렇게 인증하려고 들어가시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스케이트하고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법이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격리 지원이나 또 이거 보시고 다 따라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누르시게 되면 다운받아서 PC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USB로 갖다 줄 수도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직접 노트북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잘 몰라도 영상 보면서 소상공인 여기 그 발전위원회 송파주에 그냥 들어볼까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인사만 나와 있고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영상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나와 있죠. 지휘자님 나와 있습니다. 자, 플랫폼 이제 빼고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에게 뭐 엔잡러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스터디에서 누군가가 알려주려면 분명히 이제 희석되죠. 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세팅해 주면 이 내용을 내가 아침에 제스하면서 출근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각각의 관심 있는 분야를 각각의 요 내용만 이제 팔로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다 세팅해 드리기 때문에 다른 블로그 작업이나 뭐 인스타 작업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프레이스에는 이렇게 저희가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이제 GA로 저희가 다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GA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레이스. 그래서 현재 저희가 LG U+, LG 헬로비전이나 딜라이브 이런 또 기업들이 저희 쪽에
같이 동참하겠다. 소상공인 지역 경제를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LG 헬로비전 이렇게 해서 본사에서 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기가 인터넷을 보통 4억만 하는 기가 인터넷을 뭐 10,000원대 주겠다. 이렇게 별도 플랜으로 소상공인들도 사장님 성공팩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 세팅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프레스에 들어가 보시면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밑에 영등포시에 있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세팅이 되고 영상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틀어볼까요? 이렇게 핸드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계셔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경영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진단하고 케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드아웃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 세팅,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신 플랫폼, 그 다음에 홈페이지 쪽 다 세팅을 해서 진행해드리고, 저희가 블로그 쪽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각각의 이 블로그 쪽도 사실 이제 이렇게 다 번호가 들어가서 다른 지혜들 나올 수 있게끔 영상부터 다 맞춰서 영상 블로그 세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함을 보면 명함에 저희가 중소상공 협동조합연합회 연구소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사도로 들어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협동조합연합회 저희가 연구소잖아요, 그렇죠? 네, 소상공인 분들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 협동조합들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중소상공인 상생 협동조합연합회.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연구소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진단 및 경영 지원 콘서트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노무, 회계, 법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시주의 자료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 세팅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스템 구축도 저희가 한 사람 인건비로 1년 정도 관리해드리고 브랜딩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한 사람 인건비로 1년 동안 저희가 서포트하고 관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구축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요새 정치권들이 지금 협회,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냥 거저먹기다 이렇게 거저먹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평도 들어왔는데 정평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발전기금 내고 들어와서 구축하기로 했고요. 빅데이터는 저희가 빅데이터 기업들 정보를 저희가 뽑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지역별로 날짜, 회사명, 주소, 사업자 번호, 설립일자, 채널 순위 다 뽑아서 드려요. 이 엑셀로 나오는데 엑셀 한번 볼까요? 네. 매번 저희가 뽑을 때마다 새로 추가가 되고 또 폐업하는 사업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금천구 거를 뽑아왔습니다. 대략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는 한 10,000개 정도 되나요? 네. 그런 거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DB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고 문진표 준비되어 있고 경영으로 진단 사업도 준비되어 있고 서울 경기에 이렇게 지회장님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양희 지회장님 쪽에 나오시죠. 여기 경기 쪽에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회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전국 지역구 있지만 다 여의도 가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지회장님들 계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양희 지회장님 중구에 지회장이 있으시면 중구에 중앙 지회를 또 줄 수 있고, 금천구 볼까요? 금천구 저희 금천에 또 김영수 지회장님 계시거든요. 네. 금천은 저희가 또 저희 본원이 있는 데인데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금천. 금천 서구 지회 하셔도 되고 동부 지회 하셔도 되고 어차피 영업은 전국이기 때문에 내 지역 연구가 나는 여기에 내 동창들도 있어요. 학교도 여기 나왔어요. 나 여기는 지혜들이 많아요. 라고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게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관계 없습니다. 인천 뭐 이렇게 지방 쪽 이렇게 있으십니다. 지방 쪽은 사실 거의 없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수익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특례 진단이 있으신데 이게 일단 뭐 지회장이 되시면 저희가 성공 보수가 아까 보셨던 요거 제가 했던 걸 좀 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요거 말고도 작년에 뭐 70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요즘 한 것도 있어요. 또 골프장 좀 투자한 것도 있고 스파 있고 객실 300개 직원들만 한 200명 이상 SM그룹에서 운영하는 도강 시스타 리조트가 있습니다. 뭐 대명 이런 데 하실 수 있으면 좋죠. 규모가 큰데도. 여기는 그냥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중앙시장에 있는 중앙할인마트예요. 여기는 이렇게 국세가 1억 3천에 2월세에 2억인데 여기를 처음에 우리 경영지원 쪽에 우리 이재철 연구원이 진단했을 때 동작구에서 소개받아서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협회장님도 같이 가고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협회장님도 같이 가시고 이재철 연구원도 같이 갔는데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그 앞에 국세는 저희가 30%, 2월세액은 10% 이렇게 해서 전체 3억 3,900인데 6천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성공보수 계약.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호옥 지사님이 5,500 계약이 지금 현재 넘어갑니다. 그래서 6천 정도 제가 계약했는데 주회장님들 성공보수 계약은 이제 1,800 정도 되는 거죠. 선임 주회장은 10% 정도에서 한 180% 가져가시는 거고 그 위에 센터장 있으시면 이제 360 가져가시는 거고 본부장이 있으시면 이제 540 가져가시는 거죠. 어쨌든 지회장님은 1,800 가져가시는 거고 요거 이제 계약은 이제 제가 이렇게 했고 분석자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요거 환급 결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업한 거지만 제가 지회장이면 저 한 장에 1,800짜리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떼도는 거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나오려면 아까 같이 경영에서 많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념하면서 이런 지식사업센터도 다니고 경영 진단도 하고 CEO들 만나서 상담도 하면서 소개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저게 하나씩 나오는 거지.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씩 네 가지 로또가 터지면 아유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는 사실은 영등포의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감자 팔고 야채 팔고 이런 식자재인데 여기가 나올 때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 하시냐면 청가물시장 가서 경매로 탑차로 끌고 옵니다. 탑차. 그래서 지방에다가도 물류를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마포에도 있고 2개, 3개 정도 있습니다. 사업장. 그리고 사모님도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높구나. 매출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게 2021년 결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3억 4,500 벌었다는 얘기고 3억 4,900 벌었다는 얘기고 요거 가지고 과세표준으로 45% 적용이 돼서 세금을 내신 거죠. 이렇게 세금들을 내신 거죠. 산출세, 대상세, 기존 감면세, 최저세 적용, 미적용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신 거죠. 그거 돌려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과세표준이라는 게 근로자들 월급 받으면은 근로소득세 내듯이 내가 수입이잖아요. 결국은 1년 동안 장사해서 내가 얼마 벌었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번 금액이 사실은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을 다 다시 진단해서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요. 요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금액이 없으면 결손이면은 이 금액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부 다 2월 세액으로 다 빠지는 거죠. 돌려받을 게 없는 거죠. 납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돌려받으신 거죠. 그래서 토탈 대상 산출세 사업소득이 전체 연도별로 합치면 3억 2,800이죠, 그죠? 3억 2,800인데 이렇게 다 돌려받으신 거예요. 3억 3천이 다 돌려받으신 거예요. 싹 다 2월 세액으로 돌려받으셨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업을 찾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경영회로 진단하면서 여기 공문 가지고 저희가 진단 다니면서 요거죠. 요 사업
운영에 있어서 문제입표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고용이 증가했는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한 게 없고 고용이 증가한 게 없다? 예, 진단해봐야 꽉 나옵니다. 꽉. 안 나와요. 예. 내가 사업소득세 낸 게 없고 고용 증대는 게 없는데 무슨 특례 지원이 혜택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진단들 하시거든요. 100% 거절 나오십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시면 듣지 있나? 혹시라는 말 이게 뭐냐면 내가 정확한 데이터 마케팅이 아니라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예. 안 나옵니다. 100%.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오시면 성공 보수가 아까 제가 6천짜리지만 매번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10억 초과에서 35%, 20억 초과에서 40%인데 이거를 저희가 사업단이 있으니까 사업단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되고요. 맨 앞에서부터 보여드리면 그냥 내가 지회장이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회장인 거고 내가 같이 할 사람이 있으시면 선임 지회장 되시는 겁니다. 선임 지회장 되시면 요 후임 지회장이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서포트해서 이분이 잘 되시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위해 쓰는 것이다. 선임 지회장으로서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따로 10% 드립니다. 이분이 컨설팅 수수료를 1억 받으면 1,000만 원 가는 거고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가는 거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한 농구팀 정도 되겠죠. 5명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업무는 한 축구팀 정도 이 정도 되면 업무를 시켜 되시고 지금 다 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구성되어 있고 라인만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따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본부장은 그 30%를 받아서 20%를 센터장 내려드리고요. 센터장은 20% 받아서 또 선임 지회장 있으면 또 10%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계속 낙수 효과를 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누구나 선임 지회장 되실 수 있고 누구나 센터장 될 수 있고 누구나 본부장 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변에 좀 비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금방 올라가실 수 있죠. 가령 나는 여기 본부장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평생 치킨집만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건물주예요. 난 이제 좀 사회 공헌하고 싶다. 나는 뭔가 내 인생을 좀 행복한 먼지로 가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같이 도와주시고 자금력 대주시면 나는 열심히 조직을 키우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좀 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박탈된 거리를 좀 회복해 주는 일에 내가 좀 사회 공헌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또 사회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봉사 협의회라든지 많은 데들이 있죠. 전국에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협의회나 자원봉사협회, 굿네이버스, 대한적 십자 이런 쪽에 봉사단체 일하시는 분들이 한 50만 이상 된다고 하세요. 연탄도 배달하시고 독거노인분들 또 아동보호시설 가셔서 메드락비타 가지고 아이들 접경도 물리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있죠. 또 어르신들 짜이면 또 이렇게 이동 부패도 하시고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뭔가 인생 살면서 이제는 좀 이런 일을 좀 사회 공헌하면서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 중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경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좀 알아보시면 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이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브랜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청계 말건수입니다. 바다 중부시장이라든지 전국에 시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인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 상인 그 시장에 중소상공인들 경영 진단도 해드리고 또 이 관악 중부시장은 통째로 지금 그 시장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예산을 2,500만 원 받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 CF 영상도 찍고 관악 중부시장에 오시면 저희가 여행 지원금도 좀 쏜다
이렇게 해서 여행수용금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오시면 영수증 들고 상인의 사무실 가면은 여행 상품권 주는 그 이벤트도 지금 진행이 돼서 CF는 다음 주부터 이제 제작이 들어갑니다. 6월 중순까지 찍고 7월 말까지 이제 관악구에 있는 SK 브로드밴드가 가장 가입자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종편하고 지상파 쪽에 광고가 나갑니다. 자, 물류센터는 지금 1% 정도 되지만 이 1%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깃집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500만 원씩 갖다 쓰시는 데도 있죠. 장사가 잘 되면은 많이 갖다 쓰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뭐 식자재 많이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은 그 매장 하나에서 이제 나오는 매월 그 연결 서비스에 대한 관리 수수료가 한 10% 정도, 1% 정도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10개 매장이면 100만 원이고 100개 매장이면 1,000만 원이죠. 이거는 사실은 물류는 우리가 경영에서 그렇게 아까 그 대명 여울빛 거리 이런 쪽에 진단하다 보면은 음식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연결하시다 보면 몇 개 나왔습니다. 연결하다 보면 거리에 한두 품목 하다 보면은 이제 라인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후원금을 들어오는 지금 중소기업 중앙의 노란홍상 공제는 아까 사회안전망이잖아요. 은행에서 적금 드시는 분을 소개했다고 해서 그분이 300만 원 적금 들었다고 해서 연결하신 분한테 30만 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벌써 5월달, 6월달 넘어가고 있죠. 9월, 10월, 11월 달쯤에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소득공제가 있으면서. 그래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시면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있어서 소득공제가 500만 원이 되면 3,500만 원으로 소득이 잡히는 거고 연봉을 따지면 4천이 아니라 3,500원 잡히니까 세액 그 기준이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액도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5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4일에서 4일 480 정도 되는 거니까 500만 원을 만약에 낸다고 하시면은 50만 원, 그다음에 뭐 300만 원은 30만 원, 100만 원은 10만 원 이렇게 우리 연결만 하면 노란홍상 공제팀이 나가서 계약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지회장님들께 직접 넣어드립니다. 예. 중소기업 중앙의 노란홍상 공제팀에서 직접 넣어드리는 겁니다. 딜라이브 기가 인터넷은 만원대, LG 헬로비전, LG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모두 만원대. 그래서 이렇게 LG에서 거둬온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발전위원회에 제휴가 돼서 소상공인 제작 패키지 만들어서 렌탈 패키지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는 이거를 전달하면 됩니다. 전달하고 이 좋은 결정을 연락 오시면 상담 받아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소상공인 별도 플랜이시니까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고 가입되면은 이제 직접 챙겨줍니다. LG에서. 그래서 지회장님들 계좌번호에다 직접 넣어주는 이미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보통 뭐 인터넷에 10,000원짜리 하는데 뭐 5만 원, 뭐 그다음에 뭐 TV 얼마, 그다음에 뭐 유심칩 하면 얼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유심만 하나 새로 하는데 유심도 그냥 주고 4기가에 뭐 무제한인데 뭐 10,000원 해준다 이런 것들 저도 크게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회장님들이 컨설팅 하시니까 외부에서 좀 고객을 다니시면서 우리가 그냥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달하시면 LG에서 또 이렇게 점심값이나 또 우리가 교통비도 좀 지원해주고.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대기업들이 통신사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든지 안 하든지는 우리가 선택인 거고 갔을 때 이제 로봇을 하나씩 전달해 주시면 그쪽에서 고객센터에 다 전화 받아서 자기들 상담해서 챙겨주고 노란홍상 공제팀도 챙겨주고 다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참여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뭐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거는 사실은 LG가 뻗다가지고 우리가 뻗다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살짝 LG 헬로비전이 슬쩍 들어온 거죠. 이게 소상공인 맞춰게 놓고 슬쩍 들어온 겁니다. 자기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되게 센 거예요. 이게 경영에서 이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 중앙회도 안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 하고 있습니다. 직능경제협회 안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연합회, 협동조합 연합회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일이 좀 힘들죠. 왜냐하면 두루두루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80% 금융연금 지원해주고 우리가 알려준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한테 뭐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냥 사회 공헌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으로 해서 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고 이렇게 각각의 선임 지회장, 뭐 이렇게 후임 지회장 이렇게 묶여서 팀들로 이렇게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공식 지회는요 저희가 그 정체성이 그래서 이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아까 특례 진단을 찾아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나오죠. 아 여기는 사업소득세를 많이 냈군요. 아 고용이 좀 많으시군요. 아 그럼 특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지원금 받을 게 많이 있으신데 안 해보셨으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진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정청구라고도 얘기하지만 직장인도 경정청구, 사업자도 경정청구, 다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우리가 공식 지회 우리가 선정을 하는 기준은 이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사회 공헌하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우리가 듣고 이분들에게 비즈니스 방송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얘기가 좀 말장난이죠.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없으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일을 하겠다고 준비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 대표들 만나시고 이사님 만나시고 그 CFO 만나고 또 총무팀, 경영경 개선팀, 또 경영지원팀 이런 기업에서도 많이 부서들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할 거 없이 50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 발전위원회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견기업 빼고 나머지 기업들은 저희가 매년 경영경 개선을 실시해서 현수막 달고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를 전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2024년 뭐 1월, 뭐 2월, 3월 뭐 월별로 해서 어느 지역에 동시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정부, 지자체, 각각 공공기관 다 같이 합쳐서 전체가 다 500만 사업자를 경영력 개선 진단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저희의 목표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협회단체 국세 진단에 대한 부분도 사업권도 배분해드리고 이미 영업들이 다 돼 있고 이 협회 제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람만 있으면 들어가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피부관리협회장님하고 전국의 피부관리실을 좀 진단하자 아버지 저희 그 전략사업본부 이영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하겠다고 하시길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전국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피부관리협회가 마포에 있는데 피부관리협회장님이 그럼 우리 회원사들 각 뭐 천안지부, 마포, 뭐 저기 대전지부, 뭐 마산지부 다 한꺼번에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이걸 실시해야 됩니다. 경영력 개선 실시를 아까 현수막 걸어놓고 하듯이 동시에 실시해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영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언젠가는 저희가 아마 진행할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뭐 지회장님들 몇 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결국 공식 지회는 이렇게 저희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선임 지회장님 추천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이 좀 보유되어 있으면 땡큐, 영업팀 또는 컨설턴트 보유하고 계시면은 땡큐, 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렌탈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정수기, 뭐 신도리코 아니면 기타 상인회, 골목경 상점가 상인회나 아파트 상가 상인회 회장님이나 뭐 입주 대표 회장이나 부의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내가 지회장인데 그런 분들이 내가 후임 지회장 들어오시면 그 사업장을 쓸 수도 있고 여직원도 있고 그 지역 진단도 할 수 있고 매년 할 수 있는 거 매년. 내 후임 지회장이 상인회 회장이에요. 매년 경영력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개의 시장에 상인회 10명이 내 밑에 후임 지회장 10명이 있으면 난 본부장이 되는 거지만 이분들 매년 경영력 개선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인회 한 명당 점포가 만약에 100개라고 치면은 1000개의 점포를 매년 진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식주의는 사업화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념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이 열정을 다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사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누가 어떻게 이끌고 사업을 진행할 거냐, 방향성 어디에 두고 갈 거냐에 따라서 많이 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회장이라고 한다면 전 상인회 회장님만 만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께 이 골목의 상인회를 맡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분들 상인들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권리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국가에서 지어준 혜택들을 상인회 회장이 이 박탈된 권리를 상인회 회장이 차려주지 누가 차려줍니까? 근데 뭐 정수기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하고 뭐 공익정덕이 팔려고 하고 뭐 단체 해가지고 뭐 팔아먹을 생각만 하면은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협회 단체장 만나면은 항상 당당합니다.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게 협회 단체 아닙니까? 회장님들께 얘기하는 거죠. 야 맞다. 자, 진행하자. 그래서 국세진단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국세진단 맡겠습니다 해서 다 해놓은 게 대한민국에 좀 내놓으라는 협회 단체들 전부 다 경영진단, 국세진단팀 맡은 게 사실은 이미 작년 5월에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9월, 10월 달부터 이거를 이제 시작했고요. 처음에 스타트가 좀 잘못돼가지고 한 200명 컨설턴트가 있었는데 개인 정보 나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다 정리하고 올 1월 달부터 공식제로 갑니다. 공식제. 우리가 SK, KT 보시면은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이 있고 KT 원래 공식 매장이 있잖아요. 근데 SK, KT, LG 하시는 매장은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다 이제 방판 영업 쪽 하시는 분들이니까 공식하고 비공식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공식이 되시면 아까 같이 홈페이지 만들어드리고 공식으로 임명해드리고 명함도 드리고 배지도 드리고 명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공식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략사업에서 맡아서 매주 토요일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작년 올 초에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미 본부장들이 되셔서 이미 전략사업 본부장 되셨고 운용관리본부장 되셨고 또 대외협력본부장도 되셔서 그 밑에 또 이제 다른 지회장님들이 팀장 달고 같이 사업을 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요 공식 지회 말고 따로 외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직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쪽에 국가위원본부도 있고 그쪽에 또 구청장들 이런 분들이 또 지방에서 다시 재선을 도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하고 또 제휴해서 이 경영에로진단 경영 기술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쪽은 또 그래서 분과 따로 가시는 거죠. 지방 쪽 좀 가실 예정이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고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그 고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돈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그 남을 위해 애쓰는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지만 선임들의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이유가 고객 가치를 잘하는 대가로 이윤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는 가치가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이재철 연구원이 저한테 가치 있는 것은 저는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 한잔 먹는 게 저한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이렇듯이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술을 못 먹는다고 하면은 저한테 별로 가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같이 술자석에 참여해 주는 거죠. 이거 뭡니까? 예. 서로가 소통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같이 연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상공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까 이런 경외로 진단과 경영력 개선이 저는 사실 정책연구원으로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여기에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정말 중소상공인 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또 이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매장을 운영하시려면 건물주 먹여 살리죠, 직원들 먹여 살리죠, 인테리어 사업자 먹여 살리죠, 식자재 업체 먹여 살리죠. 여기저기 다 먹여 살립니다. 지금 YTN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520만 사업자 평균 연봉이 얼마실 것 같습니까? 평균 연봉이 1,900이 조금 안 돼요. 네. 최저임금도 안 돼요. 최저임금 평균 임금이 520만이 최저임금도 안 됐습니다. 근데 왜 그만두지 못하냐? 그만두면 여기저기 은행에서 이제 폐업하면 다 이제 한 번에 일시 청구를 하죠. 폐업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장이 또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만두기도 뭐하고 계속 빚만 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경영학력 개선해야죠. 이분들이 잘 될 수 있게. 그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무원들 사실 시키는 것만 잘하지 이분들이 도대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공공행정에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발전위원회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스타트를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 한 얘기죠. 그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사람들 죽어나갈 때 체력들이 다 다르죠. 힘센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돌아가서 내가 쓰던 책도 써야 돼. 난 돌아가서 우리 와이프하고 아이들 만나야 돼. 난 반드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린 이분이 쓰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 읽어보시면은 본인이 살아나오는 이유도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희망의 바이러스를 좀 접하고 정말 이분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 되면 우리는 매년 경영회로 진단도 하고 매년 경영회 개선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치를 전달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발전위원회는 가치 있는 조직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희망의 등대가 많이 되셔서 또 대한민국 전국의 500만 사업자를 매년 경영형 개선하고 경영회로 진단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되면 우리는 이제 법정단체로 또 저희가 또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물과 물고기의 수요집이 아니겠습니까? 중소상공인들은 물고기, 우리는 물을 전달해주는 그분들 숨 쉴 수 있는 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상공인발전위원회입니다. 네. 귀한 시간 또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